여러분, 혹시 요즘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벅지나 무릎이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피로가 쌓이는 느낌. 이런 경험 6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65세 이후에는 걷기만 하면 늙습니다. 맞아요. 그냥 걷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노화를 늦추기 어렵고 오히려 다리 근육과 관절을 잘못 쓰면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맨발 걷기나 등산처럼 운동량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리 근력과 균형, 유연성을 함께 챙기는 것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시니어분들이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장수 비결 3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 걷기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다리가 튼튼해지고 체력도 늘고 생활이 훨씬 즐거워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부터 하루 루틴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앉으시고 함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다리가 약해지면 단순히 걷기가 힘들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다리는 우리 몸 건강의 바로 중심이에요. 다리 근육, 관절, 혈관 상태가 전신 건강과 체력,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다리 근육은 점점 줄고 관절은 뻣뻣해지고 혈관 탄력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다리가 약해지면 단순히 계단 오르는 게 힘든 게 끝이 아니에요. 체력이 빨리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져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결국 전신 노화 속도까지 빨라질 수 있어요. 즉, 다리 상태가 안 좋으면 하루하루 몸 전체가 피로하고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한 68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평소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신 건 아니고 매일 걷기만 하셨대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몇 달 지나니 허벅지 근육이 점점 줄고 무릎도 뻐근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더래요. 결국 집에서 간단히 움직이는 것 외에는 활동량이 줄고 체력도 떨어지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여행이나 외출이 부담스러워졌죠. 이분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다리 근육만 약해져도 생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다리 관절과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이 뻣뻣하면 걷는 동작이 자연스럽지 못해지고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허리, 무릎, 발목까지 부담이 커집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다리에 피가 잘 안 돌고 부종이나 다리 저림 같은 증상도 생기죠.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고 결국 노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걷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다리 근육과 관절, 혈관을 함께 챙겨야 오래 걷고 넘어지지 않고 체력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정리하면 다리는 우리 건강의 바로 중심이에요. 다리가 튼튼하면 체력과 균형이 좋아지고 넘어짐 위험이 줄고 전신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어요. 반대로 다리가 약해지면 걷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체력 저하, 균형 문제,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꾸준히 걷기를 하고 계신 시니어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매일 30분, 1시간씩 걸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단순 걷기만으로는 기대만큼 체력이나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걷기는 분명 건강에 좋지만 다리 근육과 관절을 일정하게 쓰는데 그치기 때문에 전신 근력과 균형, 혈액순환 강화까지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더 쉽게 쌓이죠. 걷기만 하면 다리 근육의 일부만 사용하게 되고 상체 근육이나 코어 근육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요.
결국 하루 종일 걸어도 힘이 금세 빠지고 체력은 늘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일 걷는데 왜 아직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를 때 힘들까? 이 질문이 바로 걷기만 했을 때 나타나는 한계의 증거예요. 걷기는 심폐 기능에는 도움을 주지만 근력과 관절 안정성, 균형감까지 챙기지 않으면 오래 걷기 어려워지고 피로가 빨리 쌓입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리가 붓고 근육 회복도 느려져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70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40분씩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무릎과 허리가 자주 아프고 걷는 거리가 늘어나면 바로 피로가 몰려왔어요. 체력은 예전만큼 늘지 않고 오히려 다리 근육만 일부 쓰다 보니 근력이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해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산책에서도 힘이 많이 들더래요. 이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걷기만으로는 다리 근육과 전신 근력, 혈액순환을 충분히 강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또 한 가지 심리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나는 매일 운동하는데 왜 체력이 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운동 의욕도 떨어지고 점점 활동량이 줄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즉, 단순 걷기만으로는 체력 향상과 노화 예방에 필요한 근육, 관절, 혈액순환, 균형을 동시에 챙기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걷기는 보조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 1시간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리 근육 강화, 코어 근육, 관절 보호, 혈액순환 촉진을 함께 해주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피로가 덜하고 체력도 늘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죠? 그렇다면 시니어가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체력과 다리 건강을 지키면서 장수할 수 있는 핵심 운동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는 바로 근력 강화, 유연성, 균형 운동이에요.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와 전신 건강을 지키면서 체력도 늘고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먼저 근력 강화 운동이에요. 특히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체 근육은 걷기, 계단 오르기, 일상 동작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코어 근육은 균형과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추천 운동으로는 스쿼트, 런지, 의자 활용 근력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와 무릎에 무리 없이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5에서 10회로 시작하고 조금씩 횟수를 늘리면서 체력을 키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유연성 운동이에요. 스트레칭과 요가 같은 운동은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시니어는 근육이 경직되기 쉬운데 유연성을 유지하면 걷거나 계단 오를 때 관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간단하게 아침 저녁 5분씩 다리, 허리,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커요. 예를 들어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스트레칭이나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가 매트가 없더라도 집에서 의자를 활용하거나 바닥에 앉아 간단히 동작을 따라 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균형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 서기, 맨발 스텝, 발끝으로 서서 균형 잡기 같은 운동이 대표적이에요. 균형 감각을 강화하면 넘어질 위험이 줄고 다리 근력과 코어까지 동시에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 서기를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중심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맨발로 집안에서 발바닥 감각을 자극하는 스텝 운동도 추천드려요. 작은 동작 같아도 매일 꾸준히 하면 전신 균형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각 운동을 할 때 중요한 시니어 실천 팁도 알려드릴게요.
무리하지 말 것 처음부터 많은 횟수나 무게를 시도하지 마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급하게 하면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휴식과 호흡 동작 중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고 세트 사이 충분히 쉬어주세요. 안전한 환경 의자, 벽, 난간을 활용해 균형을 유지하세요. 실제 사례도 들어볼게요. 한 68세 어르신은 평소 걷기만 하셨는데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다리가 잘 붙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와 상담 후 근력 강화 스쿼트, 아침 스트레칭, 한쪽 다리 균형 운동을 꾸준히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루 10분도 힘들어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 통증이 줄었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답니다. 사진 찍을 때 자세도 안정되고 체력 덕분에 여행도 즐겁게 다니셨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 등산을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단순 걷기나 등산만으로는 다리 건강과 전신 건강을 충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나 등산은 유산소 운동에는 좋지만 우리가 오래 살고 싶고 움직임을 자유롭게 유지하고 싶다면 근력, 균형, 유연성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먼저 체력과 노화 예방 효과를 비교해 볼게요. 단순히 걷기만 하면 심폐기능과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는 정도, 심장 건강은 어느 정도 향상되죠. 하지만 근육과 관절, 특히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 걷기만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관절 탄력도 줄어듭니다. 결국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작은 계단이나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질 위험도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맨발 걷기는 어떨까요? 맨발 걷기는 발바닥 감각을 자극하고 균형 감각을 일부 향상시키는데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맨발로 걷기만 하면 하체 근육 전체를 충분히 강화하지 못하고 코어 근육까지 강화되지 않아 전신 안정성에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잘못된 자세로 맨발 걷기를 하거나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걷게 되면 발목과 무릎 관절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 유산소 운동이나 맨발 걷기만 믿고 다른 운동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다리 건강과 체력 관리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등산은요? 등산은 분명 하체 근육과 심폐 기능에 도움을 주고 야외 활동으로 기분 전환에도 좋아요. 하지만 등산만 한다고 노화 예방이 충분하지 않아요. 산길을 걸으며 사용하는 근육은 제한적이고 평지를 걸을 때 필요한 균형 감각이나 코어 근력은 강화되지 않거든요. 또한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경우가 많아 체력에 따라 부상 위험도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70세 어르신은 매주 등산을 열심히 다니셨어요. 주변에서 보면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평지에서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쉽게 피로해지고 발목 균형도 불안하더라고요. 등산만 하셨는데도 하체 근력과 코어 근력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아서 일상 활동에서 체력 저하가 나타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단순 유산소 운동과 맨발 걷기, 등산의 근력 균형 유연성 운동을 통합하는 겁니다. 즉, 걷기나 산책을 하면서도 스쿼트나 런지로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유지하며 한쪽 다리 서기나 맨발 스텝으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통합될 때 체력은 물론 노화 속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드리는 실천 팁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걷기 전후로 하체 근력 운동 510분 의자 스쿼트, 런지. 아침 저녁 스트레칭 5분 다리, 허리, 발목 풀기. 균형 운동 5분 한쪽 다리 서기, 발끝으로 중심 잡기. 이렇게 하루 15에서 20분 투자하면 단순 걷기만 하는 것보다 체력 유지, 근력 강화, 균형 감각 향상 효과가 훨씬 큽니다. 게다가 체력과 근력이 올라가면 산책이나 여행,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에서도 피로감이 줄고 자신감도 생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루 동안 어떻게 운동을 실천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하루에 뭘 얼마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집에서도 공원에서도 계단만 있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먼저 하루 루틴의 기본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하루 30에서 40분 정도를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걷기 근력 유연성 균형을 통합하는 거예요. 각 운동을 5에서 10분 정도씩 나눠서 진행하면 체력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몸을 깨우는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을 추천드려요. 일어나자마자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 허리, 발목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허리를 좌우로 살짝 돌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5분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은 근력 운동입니다. 집에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의자 스쿼트, 런지, 종아리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하체 근육을 강화하세요. 하체 근육이 강화되면 하루 종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5에서 10회씩 2세트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균형과 안정성까지 잡아주는 핵심이에요. 중간에는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넣어주세요. 공원이든 아파트 단지든 1015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단순 걷기만으로는 근력과 균형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과 함께 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음은 균형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 서기, 발끝 스텝, 맨발 중심 잡기 같은 동작이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 의자나 벽을 잡고 한쪽 다리로 10에서 15초 버티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늘리면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균형이 좋아지면 미끄러운 길이나 계단에서도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걷기 속도와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집 안계단 활용 계단 오르내리기를 근력과 심폐 운동으로 활용하세요. 공원 산책 걷기와 균형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돌길이나 언덕에서 발끝 중심 걷기 연습을 하면 좋아요. 의자 활용 앉았다 일어서기, 발끝 들기, 옆구리 스트레칭 등 의자만 있어도 충분히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실천 TV 볼 때 발끝 들기, 양말 신을 때 스쿼트, 식사 전후 5분 스트레칭처럼 작은 습관을 모으면 하루 30분 이상 쉽게 채울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68세 어르신은 평소 걷기만 하셨습니다. 등산도 주말에 다니고 공원 산책도 했지만 체력이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하루 30분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5분, 근력 운동 10분, 균형 운동 5분, 공원 걷기 10분으로 구성했죠. 한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지고 다리 근육도 탄탄해졌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보니 자세도 좋아졌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처럼 하루 30분 루틴만으로도 체력 회복과 노화 예방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걷고는 있지만 정작 내 생활이 달라진 게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실 때가 있죠. 하지만 다리 근력과 균형, 유연성을 지키면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 변화가 굉장히 커요. 먼저 체력과 균형이에요. 다리가 튼튼하면 하루 종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피로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다면
이제는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지치지 않아요. 균형이 좋아지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산책이나 여행에서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혼자서도 편하게 나갈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죠. 다음은 혈액순환과 순환계 건강이에요. 하체 근육을 꾸준히 움직이면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 덕분에 다리가 붓는 현상도 줄고 피로감과 무거움도 훨씬 덜 느껴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숙면이 좋아지고 손발 저림이 줄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 건강도 놀랍게 좋아져요. 다리 건강과 체력이 개선되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외출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많아집니다. 이게 우울감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죠. 사소하게는 공원 산책, 친구 만나기, 가벼운 쇼핑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생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한 70세 어르신은 하루 30분 루틴을 3개월 꾸준히 하신 후 친구들과 걷기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시면서 다리가 편하니까 하루가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여행과 활동에서도 차이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여행 가면 하루만 걸어도 피로감에 눌려 쉬어야 했는데 지금은 박물관, 거리 산책, 카페 투어까지 하루 일정 소화가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포즈를 잡아도 불편하지 않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수월하죠. 이런 작은 변화가 모이면 삶 전체의 질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한 68세 어르신은 이전에는 등산이나 여행만 하면 무릎이 아파 중간에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 근력과 균형 운동을 3개월 꾸준히 하신 후 산책과 가벼운 등산이 훨씬 편해지셨대요. 심지어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함이 덜하고 활동 후에도 통증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 덕분에 운동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고 하셨어요. 결국 다리 건강은 단순히 걷기 편한 정도를 넘어서 건강과 장수, 삶의 질 전체와 직결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사고에도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다리가 튼튼하면 체력, 균형, 혈액순환, 정신 건강 모두 긍정적인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여행도 즐겁고 일상 속 작은 움직임에도 자신감이 생기죠. 자, 지금까지 다리 건강과 노화 그리고 장수 비결 운동 3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력 강화 운동이에요. 하체 근육과 코어를 강화하면 걷기, 계단 오르기, 일상 활동이 훨씬 편해지고 체력 소모도 줄어듭니다. 스쿼트, 런지, 의자 스쿼트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이나 요가, 관절 가동 범위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면 넘어짐 예방과 체력 유지에 도움이 돼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몸을 늘려주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균형 운동이에요. 한쪽 다리 서기, 맨발 스텝, 안정성 훈련 같은 동작으로 균형 감각을 키우면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균형 감각이 체력과 직결되니까 하루 5에서 10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이 3가지 운동을 하루 30분 루틴으로 통합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의자를 활용한 근력 운동 10분,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균형 훈련 10분. 짧게 나눠서 해도 좋고 공원 산책과 계단 활용으로 자연스럽게 섞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행동을 안내해 드릴게요. 집에서 한번 의자 스쿼트 10회 시도. 손잡이 없이 한쪽 다리 서기 30초. 아침이나 저녁 발목과 무릎 스트레칭 5분.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면 다리가 튼튼해지고 체력과 균형이 살아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영상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릴게요. 다리가 편하면 삶이 즐겁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과 균형, 자신감을 동시에 챙기고 하루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 다리 운동, 장수 비결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다리가 튼튼해지고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